오를리스탄을 제가 네. 먹어봤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과략근이 있는 건가? 이 생각. 어쨌든 효과는 이제 큐시미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삭센다로 되어 있고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앞서서 뭐 비만의 정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비만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식단 그리고 운동. 우선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부터 먼저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만에 대한 치료는 어떤 한 가지만으로는 사실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식단, 운동,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근육량을 이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갱년기나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 여성이나 그런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뭐 너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뭐 사이클이나 수영 이런 운동 위주로 이렇게 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내는 운동 하라고 해요. 돈을 안 내면 꾸준히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을 내도 꾸준히 안 할 수 있어. 그게 사람 심리학적으로 그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돈 내놓으면 자기가 그 돈을 잃는 게 싫어서 가게 되는. 근데 또 하나 그 중요한 게 운동할 때 그 운동하는 장소를 가까이 결제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멀리 결제하면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면서 운동해야지 하고 결제했는데 막상은 안 가게 되니까.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으뜸 씨 불러가지고 같이 콜라보 이렇게 영상을 찍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미 찍고 나와주실까요? 으뜸님 팬인데 피지컬 뵙고 응원 많이 했습니다. 비만에서 식단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죠? 뭐 식단도 사실은 뭐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뭐 굉장히 종류가 이제 많고 아마 이것저것 뭐 다 해보셨을 거고 저도 사실은 거의 저탄, 고단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못 빼고 있고 간헐적 단식의 문제는 약간 저녁 한 끼를 먹는데 폭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홍 원장님과 먹으면서 한 끼에 10,000칼로리를 먹고 이러니까 조절이 어려운 것 같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한 가지가 가장 좋다 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본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지 뭐 집에 있는 주부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이제 정해서 본인한테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보면은 연예인들마다 뭐 되게 다르게 많이 하는데 뭐 하루에 뭐 고구마 한 개 먹고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고 그런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러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질어질하고. 그 정도 되기에는 몸에 에너지가 너무 많아. 이게 아니, 쓸 수 있는 가용 아니 근데 에너지가 많아서. 그러니까 얘가 그걸 기대하는 거지. 평소처럼 죽을 아, 기대하는데.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김신영 씨가 그랬어요. 원푸드 한다고 계란 한 판 먹고 맞아. 한 음식만 코끼리가 왜 포기기. 그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는지 아냐면서 개초식 동물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식단 조절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식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식단을 조절하려고 해도 계속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한 끼를 분명히 먹었는데 아직까지 먹고 싶다 이러면은 약물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비만에서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비만 환자들에서는 꼭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약물 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외래에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고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서 초진이다 그러면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3개월 후에 오면은 이제 체중을 감량해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체중 감량하는 게 힘드시죠?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약물 치료를 이제 권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살 뺀 거 보셨나요? 맞아요.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SNS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살을 엄청 많이 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제 체중 감량 약물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약물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없어가지고 당뇨 환자들이 이제 필요한 약인데 그것도 당뇨 환자들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옛날에 그 많이 쓰던 나비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크게 어떻게 나뉘나요? 현재 이제 한국에서 처방을 하고 사용하는 약은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과 아닌 이제 약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향정신성 그런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약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니칼이라는 약,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뭐 20년 넘게 지금 뭐 승인된 이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안전한 약입니다. 제니칼은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지방이 이제 흡수되는 거를 한 30% 정도 이제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방을 이제 많이 드시는 환자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복용을 해보면 이제 변이 이제 물러지고 변 위에 이제 뭐 지방이 떠다니고 뭐 변실금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가끔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사실 오래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제니칼이 이제 그런 체중 감량의 효과는 적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복용하기 힘든 면들이 있어서 이 약은 이제 비만 치료에서 빼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서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를리스탄을 제가 네네. 먹어봤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과략근이 있는 건가? 이 생각 알고 싶지 않아. 실제로 뭐 속옷에다 뭐 지르기도 하고 뭐. 근데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병 너무 더럽나? 나는 근데 제니칼은 아닌데 어렸을 때 한약을 먹었거든요. 살 빼려고요? 아니요 건강하려고. 아, 네. 근데 한약이 그랬어. 어머나. 어. 한약에다 제니칼을 넣는. 그러니까 되게 편하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먹어요. 살이 안 쪄서. 아니요 아, 그냥 그런 줄 나오니까. 변비를 아, 어린 시절의 정윤이가. 삼겹살 회식 전에 먹었거든요. 오우. 그러니까 와 그 다음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 몸에 흡수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것 같은데 모르고 진짜. 싶은데.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은. 네네. 다음 약. 다음 약. 볼까요? 두 번째로는 삭센다라는 약이 있고 워낙 이제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삭센다가 있습니다. 삭센다는 이제 GLP-1이라는 이제 효소가 있는데, 이 GLP-1이라는 효소가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이제 많이 높임으로써 그런 당을 이제 분해하고 하는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거를 그런 지연 시간을 이제 늦춰줘서 포만감이 좀 더 오래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뇌에 작용을 해서 약간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효과는 크면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주사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환자들이 되게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데 막상 사용을 하면 순응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삭센다는 전 처방했을 때 그게 좋더라고요. 바늘로 찌르니까 삭센다를 맞으면 여기 영광의 자국들이 이렇게 멍이 확 뜨니까 환자들이 내가 다시 살을 빼려면 또 이걸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오래 가는. 또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아까 나비약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비약이 이제 펜터민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인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고 메타암페타민 종류의 하나인데 필로폰과 같은 약간 환각제 계열의 약이기 때문에 펜터민 단독 제제들을 이제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하다가 무분별하게 이제 판매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뭐 연예인 그런 뭐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 다음에는 나라에서도 되게 관리를 식약처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처방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펜터민 이제 효과는 있지만 그런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환각 증상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단기간만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이 있나요? 최근에 나온 이제 삭센다와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제 약이 이제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큐시미아에도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들어있는데 큐시미아를 이제 최고 용량으로 올리더라도 펜터민 단독 제제에 들어있는 그런 용량보다도 더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적용 용량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용량이 높지가 않고, 토피라메이트는 이제 간질이나 두통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이제 저용량이 둘 다 들어있어서 부작용은 낮추면서 체중 감량하는 효과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큐시미아가 체중 감량의 효과는 약물들을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시미아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복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큐시미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지만 다른 제제들과는 다르게
한 번에 처음 처방할 때도 4주가 아니라 뭐 12주 이렇게 3개월 정도 처방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이제 평가하면서 처방을 계속 뭐 이어나갈 수 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용량 얘기하셔가지고 질문 드릴 게 삭센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3mg 다 쓰는 게 치료 용량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용량에서 만약에 나는 체중 감량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 하면 선생님께서는 삭센다 용량 계속 올리라고 얘기하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용량을 저용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이제 첫 번째 보고 체중 감량 효과도 이제 보는데 체중 효과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서 부작용이 없으면 이제 3mm까지 가는 거고 그 전에 뭐 충분히 효과가 있으면서 체중 감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면 뭐 굳이 그때까지 올리지 않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큐시미아는요, 선생님? 큐시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올리는 간격은요? 복용법이 이제 있는데 처음에 이제 1단계 3.75mg 2주나 4주 정도 복용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12주 처방을 하고 용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큐시미아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용량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어떤 약이든지 네. 사실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들은 없고요. 어쨌든 효과는 이제 큐시미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삭센다로 되어 있고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삭센다가 부작용이 가장 적고 그 다음이 이제 큐시미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콘트라브라는 약이고 콘트라브는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데 날트렉손이라는 성분은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나 약물 의존 중독 이런 환자들에서 사용을 하는 성분이고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로서 금연을 하는 환자들에서 이제 보조제로 사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식욕이나 식탐도 어떤 중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복용을 했을 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블을 먹으면 금연도 쉽게 되고 금주도 쉽게 되나요? 아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요? 아, 좋다. 네, 살도 빠지고요. PPL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삭센다는 매일 맞는 주사잖아요.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나왔다던데. 국내도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사제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맞는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도록 이제 반감기를 늘린 약이 되겠습니다. 그 약들은 어쨌든 효과는 유지가 되면서 복용의 편리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 출시가 되면 삭센다를 많이 대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내가 이거를 놓으면서 다시는 살찌지 말아야지 삭센다 맞으면 여기 영광의 자국들이 이렇게 멍이 확 내가 다시 살을 빼려면 또 이걸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비싸니까 아마 그 비싸니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를 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비용의 부담도 사실 큰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처방이고 그다음에 자체도 비싸다 보니까 좀 비용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한약이나 다른 뭐 보조제나 맞아요. 이런 거에 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지면은 결국 관절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보험의 개념으로 미리미리 관리 잘하는 차원에서는 그 정도 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삭센다라든지 아니면 큐시미아도 그렇고 결국은 시작은 했다. 그리고 살도 빠졌다. 그럼 언제까지 쓰라고 보통 권고를 해주시나요? 사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치료를 이제 끝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체중이 다시 늘게 되고 요요 현상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은 목표 체중이 도달할 때까지 용량을 유지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갑자기 중단하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약의 용량을 줄여가면서 줄이는데도 체중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면서 줄여 나가는데 정해진 기한은 없고요. 가능하면 사실은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게 줄였던 그런 체중 감량의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이들 걱정하는 게 내가 지금은 이걸 먹고 아니면 주사를 맞으면서 살이 잘 빠졌는데 내 혹시 이거에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펜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존성, 이제 약물 자체에 대한 그런 의존성이 있지만 뭐 삭센다나 큐시미아는 이제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그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5가지 약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약은 어떤 거고 어떤 것이 가장 괜찮은 것 같은지?
어떤 한 가지 약이 가장 좋다, 꼭 이걸 써야 된다는 아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삭센다나 큐시미아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 저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약물 중에서 환자의 그런 상태나 질병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기전상 이제 삭센다가 좀 유리한 면들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기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에는 다른 약들은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삭센다는 이제 청소년에도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고 적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이제 그런 청소년 환자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어서 체중을 이제 좀 빨리 감량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큐시미아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삭센다를 주로 처방하고 있기는 한데, 그 삭센다 기전 자체 때문에 주로 저한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이제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삭센다를 찝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삭센다를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주사가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 삭센다 주로 권유드리고, 아니면 이제 저는 주사는 무서워요 그러면은 큐시미아를 처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 환자분들도 비만 치료할 때 갱년기 환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감정 변화라든지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환자들도 우선적으로는 삭센다를 좀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사라는 게 자기가 투자한 만큼 아쉬워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되게 강조를 해서 저용량으로라도 삭센다를 제일 먼저 권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삭센다하고 큐시미아에 COI가 없다는 거를 예, 금전적인 그걸 받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고도 비만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의 비중도 많아지다 보니까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들에서는 FDA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수술적 치료이고 가장 효과가 좋고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험 급여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그런 비만 센터에서 수술적 치료를 외과 선생님이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고 오시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도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이제 체중 감량이 많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위 밴드 삽입술 뭐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부작용이 좀 많아서 최근에는 위 소매 절제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서 약간 침습적이기는 한데, 단기적인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건강 관리 측면에서 보면 수술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만이 질병군으로 이제 바뀌면서 건강에 문제가 너무 치명적이니까 이런 수술도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만 보험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비만은 질병이다. 비만 때문에 혹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한마디. 체중 관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저도 뭐 잘 못하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수술도 고려를 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되게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말씀 해주신 김슬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실 수 있죠 선생님? 선생님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 맞아? 우리 뭔데 그럼? 부러워 진짜.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들어가나? 이런 거 아니야? 물만 먹. 저 잘 나오나요? 조명 좀 쏴드려라. 저 위주로 좀 해주세요. 빨리 해드려. 옆모습도 잘생겼고 정면도 잘생겼고 난리 났네 난리 둥가둥가. 났다. 아이고. 땡 이런 거 아니야?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 잘 나오나요? 와 진짜 강하다. 진짜 강하다.